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대비 예비고1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은 평택에서 해온 21년 차의 학원입니다. 현재 800여 명의 대학 합격자를 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추산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한 두세 개 정도를 해놓은 우수하게 인서울 대학 가는 애들만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심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평택에서 평택에서 학원으로는 11년, 그 다음에 전체 교육 운영으로는 벤치동에서 좀 직접 강사도 했고요. 국어선생님 연수도 했고요. 10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지 이것만 연구해온 윤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 아주 유명한 학교에 있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을 했는데요. AI를 이용했던 것을 제한사항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자수를 해라 했더니 40명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F를 맞았어요. 즉 AI를 이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AI를 이용했으면 자기가 어디서 이 내용을 가져왔고 이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덧붙이라는 거였는데 그 사항을 어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10명은 이 아이는 D라는 학점을 받았습니다. D는요 F보다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를 할 수 없어요. 즉 우리 AI 시대의 이 문제는요,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을 가느냐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느냐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느냐, 자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베껴 쓰는 생각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판단하고 연결하고 표현하는 힘, 이것이 모두 필요하다,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앞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학원을 표방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조절,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춘기를 막 통과한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 갔다 왔다고 문 닫아놓고 계속 휴대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떠나질 않죠. 그리고 밤을 새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학원을 끊을 거야. 공부가 적성이 아니면 제빵을 배우든지 아니면 뭐 차량을 정비하는 걸 배우든지 알아서 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죠. 하지만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고를 가거나 말썽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들이 진짜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잘 할까요? 거기서도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즉,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해서 자기가 그것에 맞춰서 잘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 나가서 어떤 업무를 시켰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로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바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연습 기간을 작자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즉 공부에는 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오지선다여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한 5등급제 오지선다여가 없어지면 5등급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서술형, 논술형, 그 다음에 수행평가. 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을 어떻게 기르는지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디지털 리터러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생들도 자, 10명이 B를 맞았고 40명은 F를 맞았어요. 바로 자기가 한 말인지 남이 한 말인지 구분을 못하는 능력이요. 놀랍게도 저희 나라가 한국 학생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칩니다. 꼴찌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꼴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수능력 뛰어나요. 독해력도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이건 2018년에 나온 결과인데요. 그런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유가 왜일까요? 제가 추정해 보건데요. 첫째는요. 아랍권에서도 세계 1위예요. 이게 뭐냐? 그 와이파이가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시골까지도 퍼뜨려진 나라가 아주 그 부유한 아랍권 나라하고 동등하게 1등이에요. 즉 시골 아이들도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접한다는 얘기죠.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추정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오지선다형 시험을 보고 있어요. 즉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단 5가지 중에서 이게 맞는지 하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중학교에서 많은 시험 중에 같은 시험 200문제, 300문제를 풀게 해서 100점 맞으면 어머님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195, 198이다. 그런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가서 수능형 공부해서 과연 좋은 점수를 가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발표에서 보면 20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전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아이는 전남 전주에 있지 않아서 다행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제도를 접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바뀌는 수능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면요. 2032년도, 즉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능이 서원원수령 문항 도입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어요. 제안만 했을까요? 자, 학교평가, 대입평가 모두 읽고 생각하고 쓰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5개의 선지 중에서 문제지만 푸는 교육은 이제 폐기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중등 전문 학원 다니는 학생 부모님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요. 2000년 올해 얼마 안 지난 3일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원원수령 평가로 가는 게 맞다. 수능의 어디 상당에 대해서. 근데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12월 달에 전격 발표된다고 합니다. 수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공론화는 돼야겠지만 자, 그럼 현재 얘기 다시 해봅시다. 현재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해당하는 아이들의 수시 비중이요. 80.8%.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정시는 수능 때 보는 시험 딱 한 번. 수시는 수시 때때로 수행평가, 내신, 생기부 이 모든 것을 면접까지 봐서 평가하겠다는 게 10.8%인데 인서울에서는 86% 올라가. 즉 내 아이를 인서울의 대학을 보내려면 우리 아이들이 첫 개의 문제 중에 하나를 읽는 능력 그거 외에도 갖춰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글쓰 능력, 발표하는 능력, 독서하는 능력, 생기부 능력 이런 것들이 수시의 핵심은요. 특히 그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조금 이따 저희 수석 컨설턴트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논술 전형도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진 아이들이 힘을 발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즉 윤유교 학원은 그 방향을 표방한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학원이 평생 마루입니다. 초등학교부터서 유아부터서
예. 영어도 원서를 읽게, 그다음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수학을 하는 학원으로 저희가 이번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즉, 자,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이런 능력들을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선생님이 시작했을 때 이 생각을 했.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 학원은요, 공부하기 싫지만 스스로 자기 것을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내느냐는 이후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거는요, 전혀 다른 학원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어떤 학생은요, 어머니께서 문제집을 똑같은 문제를 매번 풀겠어요. 그 아이는 중학교 때요, 내신 198.8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됐을까요? 3등급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이후로는, 우리 학원은 어떻게 그러면, 자, 그리고 자기 조절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수시 컨설팅을 하는 수석 컨설턴트 정상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지금 운영팀에서 이제 수시 컨설팅과 이제 학업 계획을 맡고 있는 이제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맥락 그대로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3, 우리 앞으로 3년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우리 윤영형에서만 완성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컨설팅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 생기부가 대체 무엇이며, 내신이랑 수능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증명을 보여드려야겠죠. 네. 10여 년간 700여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영구, 의치한약수 그리고 이제 대표 이공계 학교들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내신만으로, 단순히 수능만으로, 단순히 학생부만으로 보낸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이 학생들이 갔으며 3년 뒤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이 명단에 오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머니는 흔히 이제 들으셨겠지만 보시면 세 가지 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있습니다. 내신이라면 이제 정량적 증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정수라 볼 수 있겠죠. 그 부분과 사실 내신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생기부 들었겠지만 같은 1등급, 특히나 이제 5등급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1등급, 같은 2등급이라 하면 그럼 대학에선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지금에선 이 생기부에서 당위성을 대학을 설득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생기부를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수능은 어찌 보시면 이제 최저를 맞추고 하는 부분에서 대학교의 그룹 자체를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그룹 단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실이 우리 아는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내신 생기부 수능 하나로도 빠지게 되면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불리함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전형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학종화 돼가고 있고 학종이 교과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 되면서 최저의 기준이 높아지고 최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챙겨져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게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수업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학업 계획을 쓰면서 생기부까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3 그리고 고3 때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저희 중3 사전 설계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래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적 되는 대로 할게요. 뭐 학교 정도? 고등학교 정도 어디 갈게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3월 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진로 희망 적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생기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학업을 이뤄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사전 설계 저희 컨설팅 수업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모의고사의 중요성 말씀 주셨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중등 내신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거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시험 문제 평균 이제 90점, 100점 맞다가 60점, 50점 맞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변별력이 일단 갈라야 되고 변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처럼 우리가 3회 총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중등 내신 탈피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 간혹 선행이 나갔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선행이 제대로 소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오고 나서 뒤에 교과서님들이 말씀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내신과 모의고사의 방향 잡아가는 가정하에 이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머님들께 뒤에 내용이 나올 건데 각 교과 이수 단위가 똑같습니다. 영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영수과 탐 모두 교과 이수 단위가 동일하고 일부는 탐구 과목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거는 모든 과목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영수만으로는 이제 대학을 전략적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기말 전후로 해서 학업 설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컨설팅 수업에 가장 요가 되겠죠. 탐정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생기부를 넣습니다. 어디에 넣으면 취직, 빛이랑 재미나게 넣고요. 그리고 난 여기 갈 건데라고 그 답을 보고 그거 그대로 써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고3 학생들이 막 불이 나게 와서 대학을 가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생기부를 보면 실제로 제가 처음에 묻는 게 그겁니다. 너는 너의 생기부를 대체 몇 프로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평균이 몇 프로일까요? 30%입니다. 본인 생기부인데 자기소개서 없는 실정 지금 생기부를 넣어야 하는데 그 생기부의 이유가 30 내지 50%예요. 실제로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언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써야 되고 대학에서는 그거의 당위성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생기부만 반영되니 그렇기 때문에 탐정표에서 진행하는데 이건 대필 과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과 수업 중에 대화를 하고 어떤 과정이 이 친구와 교과에 맞게끔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 교과보다 너무 쉽진 않은지 너무 어려운 단계 잡는 건 아닌지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이제 탐구 보고서랑 스틱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저희가 1차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5월 되고 이제 여름방학 되면 아이들이 고1 대학생들 선택 과목 뭐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5월부터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두고 저희 학원 원내생 모아두고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고사가 올 초쯤 끝나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을 알면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여름방학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내신 모의고사 저희 교과서님 잡아주시고 그리고 넘어가면서 생기부를 컨설팅 수업으로 잡아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고3이 되겠죠. 고3 이제 네 대학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고3 학생들 트랙이 저희가 지금 실행하는 3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인데 첫 번째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몰입반 실제로 수능을 최저를 맞춰야 해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최상위권 상위권을 바라보신다면 실제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저 단계 맞출 수 있도록 수능 몰입반 진행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5회차례 이 공간이었거든요. 이 공간에서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 굉장히 만족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수능처럼 8시 문 꽝 닫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패턴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수능 몰입반 기준 최저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파이널 컨설팅은 앞서 탐정 컨설팅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학교 정해야겠죠. 학교도 정하는데 학교도 우리 이제 학종이나 교과에서도 면접 보거든요. 면접은 진짜 대학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생기부가 너가 쓴 게 맞니? 라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접 수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파이널 컨설팅 면접 수업까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약술형 논술 또는 우리 흔히 아는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면 등급이 내가 수시로는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없는 대학들이야. 최상위권 아니던 인서울 대학들이 있는데 그 인서울 대학은 쓸 수 없어.
한데 이제 약술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천대 기준으로 교과 기준으로 나오는 약술령 논술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께서는 꼭 한번 나중에,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향 설정하고 기틀 구축한 다음에 심화 완성 합격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아마 떠나시면 기억 못 하실 텐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 컨설팅 수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감독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가 정정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신과 모의고사 교과 선생님 챙겨주고 그리고 감독 선생님 그리고 컨설팅 선생님이 그 컨설팅 수업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고3까지 이끌어가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업이 있기 때문에 윤여경만이 대입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머니 이거 궁금하셨을 텐데 요거는 저희가 11월 달에 준비해 놨습니다. 무엇이냐면 비평준 하잖아요.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 어디 가지 고민 많으실 텐데 요 부분은 이제 학교별 실험지 분석과 그리고 교과별 그리고 학생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초에 또 한 번 2차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날 오셔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네, 이미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이들 입시가 진행되었고요. 하루라도 정확하게 저희 아이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 믿고 맡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이후에는 Q&A 시간 있으니까 꼭 질문 있는 거 지금 기회밖에 없습니다. 꼭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그 종이에 보면 뒤에 어머니들께서 혹시 보이시죠? 종이에 보면 저희가 정보 연락란 적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 희망 날짜, 그리고 관심 과목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꼭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상담 일정 미리 잡을 수 있고, 아무래도 중3, 고등학교 올라간 시즌이기 때문에, 상담 일정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가 특별히 미리 적어주시면 그게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해주시고,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 더 설명드리면, 뒷장 넘어가시면 이제 식스센스라고 어머님 성향 표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회 들으시고, 혹은 끝나시고 꼭 작성해 주십시오. 했던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요거 기반으로 어머니와 대화 수월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저희가 다음은 수학 선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인서울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교 종합 전형을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라고 했죠? 입시에 86. 즉 내가 우리 아이를 인서울로 보내려면 이제는 생기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생기부를 내가 우리 아이가 어디 학과를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공부를 잘 가르치고 성적을 잘 보내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생기부를 쓸 건지 진로 적성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만약 그게 못하겠다,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바로 이분께 수석 컨설턴트님께 바로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일단은 적성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쪽 방에 수학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선생님 최진입니다. 어떤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귀한 시간 내주신 윤건 수학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중3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완벽한 솔루션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중3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확인 없이 선행만 빼는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아이가 학원에 갔다 왔는데 시험도 안 보고 숙제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 이해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네가 지금 이 내용을 3번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2번, 3번, 4번 보면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거짓말인 게 사실 한 번 봤을 때 헷갈리잖아요. 2번, 3번, 4번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볼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이가 90점에서 10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아이의 역량 대비해서 계속 혈액만 반복하는 형태가 있는데 당연히 고등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3만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중3에게 필요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3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 10점 이상 점수를 사수를 해야 되고 무조건 100점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모든 시간적인 역량을 고일 수학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일 수학에 때려 박아야 되는데 고일 수학 같은 경우에 한 번을 한다라고 해도 천천히 한다라고 해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대충 여러 번 들면 이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뭐냐면 1회 녹을 해도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맹목적인 진도를 빼기 저희가 배제를 하는데 저희도 수업에서 진도가 나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피드백하고 시험하고 숙제 확인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그 수업과 피드백을 철저하게 배분해서 이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아이들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20주에 치관한다라고 했는데 이 20주의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기준은 90점에서 100점 정도 맞는 학생들의 기준이 되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수업이 기본적으로 3T로 이루어지거든요. 3T. 3T인데 그럼 이 학생들 기준으로 2T는 이제 뭐냐면 2T는 고등이 들어가고 1T는 중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간은 완벽하게 내신으로 전환이 돼서 학교 성적 또한 사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만약에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4주 안에 공통수학원 1학기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은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행은 피드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피드백 1회는 선행, 피드백 2회는 선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3T를 얘기했잖아요. 5일 고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이 있으면 수업이 2T가 고등이고 1T가 중등이라고 하면 피드백이 1T가 고등이고 중등이 1T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피드백은 1회로 기억했으나 중3에 한해서는 이렇게 2회로 돼 있고 그렇다면 아이가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라고 해도 중3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것과 별개로 충분한 점수를 사수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도에 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이 기본적으로 9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0분이면은 그 중에서 40분하고 50분 정도로 나눠지는데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녹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수업이. 이 수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문답을 하는 형태의 수업을 이용하시고요. 이 수업이 녹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업이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요청하면은 집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가 되고요. 이 50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제로 문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시죠.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를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거를 가서 앞에 가서 교정을 직접 해주시거나 아니면 반에 이너스가 많은 이거 지금 전자칠판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클래스인에서 애들이 푸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애들에 대해서 다 교정을 해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드백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팀장인 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둘이 셋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의 모든 이름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또 바탕으로 담당 선생님하고 다시 소통하는 형태가 되면 아이들이 질문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소심하거나 그럼 제가 다 이름을 외운 상태에서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고
만약에 예비 9일의 경우에는 피드백 시험을 봤는데 질문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전 단원교회에서 해설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질문을 못하고 과제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공부에 대해서 애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시험을 공부에 대해서 이것을 예비 9일의 경우에는 다 한 달치만 모아서 제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20주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겨울방학쯤 돼요. 12월 말쯤 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26년 말, 17년 초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때 성취도 평가를 하면은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중3 내용하고 9일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내면은 이 9일 내용이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가 있어요. 이게 1학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학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 봤어. 그러면은 정규 수업 때 공통수학 2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공통수학 2를 하게 되면은 1학기 되면 공통수학 1은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얘를 피드백식 또는 숙제로 해서 얘를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약에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수준이 조금 떨어져. 그래가지고 만약 공통수학 1 시험을 봤는데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공통수학 1을 수업에서 계속 나간 다음에 그러면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름방학에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하면 늦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제하려는 특강을 통해서 아이가 공통수학 2를 하면서 공통수학 1의 약점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독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올해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이에요. 보시면 가장 높은 학교 85점이고 평택고의 경우는 보이시죠? 지금 16점, 뭐 한여고 76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이렇게 때려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한 80점 정도는 전부 다 비단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단계 문제는 어떻게 했냐?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못 풉니다. 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이제 매우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 몇 파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중등 수학을 쉽게 말하면은 개념을 한 개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공식을 가지고 테이블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이 중3 과정의 최소 3배에서 5배,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중킬러 정도에 되는 문제는 5가지 이상의 개념을 융합해서 연결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없이 양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만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8월에 시작해야 되냐? 보통 8월이 아니라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하게 되면은 이 3, 4개월의 시간이 되잖아요. 이 시간대 뭘 할 수 있냐? 공통상 원을 정확하게 돌릴 수 있는 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양치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양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치기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을 때 매우 유리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수학적으로 구현된 얘기예요. 90%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중등에서 90점이 나와야 돼. 그런데 고등에서는 0.9의 문제 해주면 0.5가 나옵니다. 정답률이 50%가 되는데 이런 모의고사로 따지면 50%가 안 그런데 만약에 매일 복습하고 매일 피드백하고 그런 저희 학원의 시스템과 같이 완벽하게 공부한다 90%라고 하면은 0.99의 우제곱이잖아요. 그럼 0.991이 나오고 필러 문제면은 0.99의 10제곱 정도 돼요. 그래도 90%의 정답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시스템 바탕으로 해서 저희와 함께한 아이들이 좀 보여주고 그 다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평택고 학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수학 만점, 수학 만점이죠. 수학 만점이 평택에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학생 경우에 비교 수준이고 내신이 180이야. 선행도 한 학기밖에 더 안 해요. 그런데 얘가 그 공통수학 원 문제집을 6번에서 7번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 만점 테스트로 지나갔어.
그 학생 빠르게 말씀드린 이 학생이 암택대 학생인데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 현재 하고 내신 1급 병이고 수학 전학기 1등급 뭐 1등, 2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병구에는 이제 현명고 6대 학생인데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생이 화성고 진학에 고민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정확한 학생인데 빠른 학생이 아니고 화성고 대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명으로 선택을 해서 현재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평영 학생인데 처음 내신 60점에서 출발을 했다. 근데 중학교 내신 60점이면은 고등학교 가시면은 20점에서 30점이 나오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대로 한 게 아니라 더 천천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평영고 진학도 현재 1등을 했어. 네,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한눈에 나오게끔 보여드리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오면 일단 수업을 하겠죠.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 거기에 붙어가지고 수리가 어떤지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두 개 따라서 영상 제공이 되면은 잘 모르는 복습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숙제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피드백실에 가서 재학습을 하고 여기에 따라 시험을 보고 다시 재시험을 보는 구조라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절대로 아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드백실에서도 제가 계속 아이들과 문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더운 날씨인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수학들이 날씨보다 힘들어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 저희가 한 명의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과 발표를 맡게 된 부업과 부팀장 임철이라고. 수학과에 이어서 제가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업과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8월에 요 윤리교 학원에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첫 번째로는 왜 지금 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으로 요 고등국어의 1등급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중학교 3학년 2학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왜 그런 거인지에 대해서 실제 시험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등 100점의 착시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요 중학교 시험을 보면은 90점, 100점 이렇게 다 좋은 성적을 받고 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성적이 막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2주 전 혹은 1주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교과서만 암기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국어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6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희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 나왔어요. 선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두 개 선지 중에 고민됐고 시간도 부족하고 전체에서 국어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현재 보는 중학교 시험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태도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 중학교 국어가 되게 쉽구나 안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지를 이제 내년에 보면은 문제가 바뀌죠. 이게 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긴 문제에서 제가 포인트만 세 가지를 짚을 건데요. 첫 번째로 고등학교 국어를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보게 되는 이 문제. 첫 번째로는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이 보기는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쭈르륵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작품이 실제 시험 범위로 제시된 작품이 아니라 외부 작품입니다. 학생이 처음 보는 작품이죠. 그래서 학생은 처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작품의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고 처음 보는 작품을 최대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지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어려운 단어,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보통 한 번의 시험에 3-4문제는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험을 보게 되어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성적이 이렇습니다. 물론 1등급 컷들을 보시면 각 학교들이 대부분 80, 84점, 86점 이렇게 80점대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평균은
50점, 60점대로 그 간극이 되게 크죠. 그래서 아까 받아온 그 성적이 실제 평균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등급 컷은 이렇게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데 평균은 이렇게 크게 나냐라는 점은 요 고등학교 국어를 미리 공부를 했던 학생과 미리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의 간극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어는 한두 문제 차이로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 한두 문제가 바로 방금 보셨던 이러한 문제들인 거죠. 지금 실제로 요 3월 9일 모의고사와 요 평택고등학교 시험지를 비교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그러면 왜 갑자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보지 않는 고등학교에서 보는 바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요 방금 보셨던 문제 유형이죠. 작품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에 작품이 이렇게 있고 처음 보는 작품으로 선지를 이렇게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범위였던 평택고등학교의 경우 요 보기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선지의 내용만 바꿔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는 결국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최대한 모의고사를 잘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것이 내신에 나왔을 때 잘 풀어내야 돼 라는 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평택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다 이러한 출제 유형을 띱니다. 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비전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요 문제 유형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문제와 중간 오른쪽에 있는 유형이 다 거의 동일하죠. 실제로 모의고사의 문제를 학교 내신으로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모의고사 시험지가 고3 시험지입니다. 즉 단순히 학생이 고1이라고 해서 국어는 고1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고2, 고3 그 위에 있는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국어의 무학년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결국 국어는 수학처럼 뭔가 앞에 선행을 해야지 뒤에 걸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지문도 해결하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등국어의 특성을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요 고등국어가 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선 여태까지 내가 단순히 시험 1주 전에 교과서만 달달 암기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사고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거를 미리부터 준비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공부는 똑같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고등국어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해해 주시면 왜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고등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지금 8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윤유경 학원 다른 학원에선 또 많은데 왜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밑에 멘트를 적었는데요. 평택국어는 우리 윤유경 학원과 그 이외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요. 저희 학원만의 차별적인 커리큘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어는 크게 문학, 독서, 문법으로 구분되고 저희 학원도 실제로 체계적으로 3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문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해석을 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게 하는 힘. 독서는 처음 보는 긴 지문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추론하는 힘. 문법은 개념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문제에 나타났을 때 각각의 문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실제로 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이러한 테스트지를 찍어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당연히 저희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여실히 잘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수업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일주일에 1번, 2번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봐서 실제로 학생들이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나 확인을 합니다. 요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 해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요거에 대한 해석을 직접 써보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봤던 문제 유형이죠.
요 보기에 나와 있고 또 선지 유형이 돼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분석적으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학 중에서 고전 시가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전 어휘로 되어 있는 작품을 이렇게 일단 현대어 문으로 좀 번역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 말로 쓰였기 때문에 고전 어휘에 대한 뜻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점, 조금, 점글다, 저물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우리 작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길고 어려운 지문을 학생들한테 던져준 다음에 최대한 너의 힘으로 읽어보고 지문을 분석을 해보자. 문단별로 요약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주제로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요즘 점차 알고 있는 어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본인이 이 뜻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어휘는 첫 번째로 바로 서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떠한 문맥을 통해서 이 어휘가 사용이 되었나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전적 지식과 얼마나 합치되는가 같은가 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휘 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어려운 지문은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조금 너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통교재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 공통교재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선생님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본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요.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학생들이 이것을 잘 암기했는가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런 테스트는 지금 잘 적혀 있죠, 내용이. 처음에 학생들이 받게 되는 건 빈 종이입니다. 빈 노트, 그냥 A4 용지를 받아서 그대로 옮겨봐. 해가지고 백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본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최대한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까먹지 않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문학, 독서, 문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더 차별성, 바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수업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아마 다른 학원도 이젠 요즘은 모의고사를 다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평택권 내에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짜 주도적으로 하는 데 거의 윤희경 학원이 처음이거든요. 그 최초 모의고사 수업이 바로 내면화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지문을 설명하고 문학을 작품을 해석하고 선지를 설명하고 이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처음 보는 지문과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학생들을 받을 때 모의고사 수업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각 지문별로 각 작품별로 갈래별로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즉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 스스로가 잘 내면화하고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보고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 주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있어서 아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죠. 즉 어디까지를 내가 알고 있고 어디부터 모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답 정리 시스템입니다. 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아이들 입장에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문제인 건가?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가? 라는 생각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어디가 문제점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 실제로 학생들이 오답 정리한 시험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 학생은 지금 38번 문제를 틀렸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밑에 선지에 대한 근거도 찾지만은 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윗부분입니다. 여기서 학생이 1번 선지와 글의 내용이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요 문제를 틀렸다. 문제점을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선지와 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 즉 이제 내가 다음 질문부터는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러한 관계를 좀 유의 깊게 봐야겠구나 라고 직접 학생들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요. 아까 본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선지 분석도 하지만은 틀린 이유, 해결 방안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점을 설립해야 하는지 작성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좀 유도를 합니다. 바로 이거 틀린 이유 적어야 돼. 보완점 적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럼 이거를 왜 틀렸다 생각해? 어디 부분을 좀 잘 봤어야 한다고 생각해? 유도를 하는 질문을 계속해가지고 이젠 종착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 있게끔 만들고요. 이제는 그 방향성을 이제 저희가 잘 교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모의고사 수업 방식을 진행을 하면 정말 요 단기간에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대폭 상승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가지고 올해 저희 집 앞에서 벚꽃을 찍은 겁니다. 제가 왜 찍었냐면 작년에 이 나무가 이렇게 활짝 꽃이 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올해따라 꽃이 활짝 폈지? 검색을 해보니까 요 봄에 꽃이 활짝 피려면 그 앞에 특정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지원이 맞죠? 혹시 봄에 활짝 꽃이 피려면 그 앞에 어느 계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겨울. 어묵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꽃눈의 영양소를 잔뜩 머금고 겨울에 휴면기를 가져야지 이게 비로소 그 다음 해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내년 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1등급이란 꽃을 찬란하게 피우기 위해선 지금 여름부터 시작을 해야 함을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개화를 저희 윤리경 학원, 윤리경 국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은서입니다. 자, 앞부분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저희 학원에 대한 실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몇 가지 막 저희 학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학원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들께서 질문하는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가장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부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학점제라고 많이 들어가는데 학점제에서 과학이 어떤 기준을 찾아오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학을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간중간 이제 질문을 좀 할 거거든요.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좀 싫어야 하셔도. 과학 중에 어떤 과목명이 좀 생각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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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한테? 혹시 뭐, 자연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셔? 물상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 댓글에, 선생님 면식이 너무 계시는 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보이는데, 일단, 과목명이 굉장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평가 방식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문과나 이과학생 모두 다 수능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는 내신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제 조금 익숙한 과목들이 나오시죠. 그쵸? 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 쏟아놓은 제목 아니고요, 어머님들. 이게 과목이에요. 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명들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선택 과목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이쪽에 예.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예. 선택 과목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과목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과목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학점제가 되면서 개편이 되면서 한 학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예전에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대평가 5등급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들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내신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학기 때 축약해서 배우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한 29년 차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자, 과학 과목에 있어서 제가 연계율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연계율이 75%. 그러니까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느끼는 것이, 별거 아닌데, 중학교 과정, 심화 과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자, 선택 과목이 되면서 이제 연계율이 25% 떨어져요. 그러면, 25%밖에 안 되니까 뭐 통합과학 제대로 안 해도 되겠어. 이게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25%의 기본 개념 위에 심화된 이 선택 과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두 가지의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25%의 연결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부터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부담감이 줄어요. 자, 그다음 이제 고3이 되면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과 아이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문과생들도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어머님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과학에 관한 어떤 커리큘럼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이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채워야 될 학점. 자, 보시면 거의 다가 8학점 정도 되어 있죠. 근데 강조할게요. 과학은 10학점까지 됩니다. 자, 이게 필수 이수 학점이 이게 높은 과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신에서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벼락치기로 과학을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점이 보면 그만큼 반영 교육을 하는 거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한 가지 또 더 강조하고 싶으신데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는 데 있어서 꼭 채워야 될 필수 학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점을 채우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저희 대학교 때 이제 학점제 하면 해줬잖아요. 근데 과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전에서 학교에 따라서 어사이즈는 학점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편성을 해요. 근데 10학점을 편성한 학교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7개 저희 관내 학교에서 비전고랍니다. 여기서 비전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계시대요. 그 다음에 평택역, 그 다음에 비전고하고 굉장히 결이 가까운 용준고등학교 있어요. 자,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총 학점을 8학점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문과라고 하니까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과학을 하면 되지 뭘.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8학점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모르고라고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 필수 부족한 2학점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냥 집어 던진 과학 공부를 다시 문과 학생들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무조건 이과 학생들만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배열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목 구조도 바뀌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머님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30에서 40% 정도는 A등급을 받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외워서 100점을 맞는 경우가 가능해요, 중학교 시험은. 자,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많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력보다는 분석력, 해석력을 요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푸는 모의고사 전형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뒤에 다 못 풀고 찍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 가리키는 입장에서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그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걔네하고 연결을 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문학수는 25분이나 30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같은 경우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쫓겨져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시험 범위가 좀 다들 독특하죠. 자, 중학교에도 약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자, 어머님들 알다시피 통합과학 하면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가 네 가지 그 구성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기록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마다 전공의가 달라요. 그래서 절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절대로 시험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범위 하나의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들을 공부하고 영역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학하기 전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전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개념이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예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마다 자, 작년 선배들이 요 영역이었으니까 우리는 요 영역만 열심히 공부하지. 절대 안 돼.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바뀌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계속 바뀌어서 예측을 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개념을 연결하고 쌓아갈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자, 이게 한국어고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 두 문제가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굉장히 자,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서태 중에서도 사안 문제를 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 정도가 소요되면 아이들이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그럼 망해요. 망해. 그러면 또 조금만 또, 어머님, 이렇게 됐어요. 자, 어느 정도 하냐면 최대 많이 5단으로 2분에서 2분 30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같은 줄에다가 계속 웃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가. 그러면 넘겨. 그 다음 문제가 어머나 또 난리. 이거는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죽자고 틀리라고 되는 문제. 근데 저희는 죽자고 맞추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갔잖아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밤 10시까지 텐트 딱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좀 답답하시더라도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셔요.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칭찬해 주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자, 이게 한국어라는 특성이 좋은 어머니를 보셔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차 전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거 학교별, 실제 경향, 어떤 아이들의 성향, 우리 아이가 이 성향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 자,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2차 설명 때 알려드리죠. 그때도 오늘처럼 자녀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한강여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강여고의 특성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여기 보시면 등급 코스가 나와 있는데요. 엄청났죠. 그쵸. 수학 다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여기가 등급컷이 높다고 해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니까 저희 부업과 팀장님하고 어가 팀장님께서 선생님 이걸 이렇게 내놓으시면 너무 이게 쉽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벤트에서 넣어드립니다. 뭐냐면 이 한강연구는 문제가 어렵지만 아이들이 상위권이 굉장히 많이 촘촘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등급이 좀 문제가 어려워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과대경은 어때요? 낮죠. 등급이 잘 떨어지는 않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요. 과대 엄청 어렵게 나와요. 네. 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더 난리죠. 더 난리예요. 네. 자, 생명은 암기 아니니까라고 하지만 제일 낫고요. 그리고 등급과 간격을 좀 보세요. 5등급제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굉장히 두텁고 그 밑에 중하위권에서 막 엄청나게 싸움을 해요. 결과를 보시면 내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생님 네, 어렵긴 하네요. 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드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해야 되는 공부는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필미방 학원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강으로 대본을 만들어 왔으니까 대본대로 갈게요. 자, 이제 제일 먼저 빠르게 접하는 그러한 방법이 인터넷 인강이죠. 자, 인강의 장점은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의 파트만 시간 장도 제약하지 않고 막 들을 수 있죠. 자, 어머님 아이들 인강하는 모습을 좀 떠올려보세요. 이제 앉아가지고 핸들을 피고 그죠? 한국말 계속 내셔요. 그러다 자꾸 목에 막 끄덕끄덕. 그럼 어머님들 내 공부하기 시작했나 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한가국을 더 끊어줘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잘 보셔요. 왜냐면 강의 갖다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똑같은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아이가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일타 강사의 한 편의 재미있는 과학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푼 게 아니고 강사의 아주 잘 정리된 트리가지고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개념이어를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보고 듣는 것만으로 어떤 개념을 꺼내서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원만 테스트. 일반 학원이 백지 테스트라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저희는 메타인지 테스트. 이 메타인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인터넷 강의 단점이 본인이 스스로 뭔가 알고 모르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키울 수가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그거하고 적합한 공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만 저 과학과외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제자의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집에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지를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출제한 문제를 자기가 푸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선생님 100%예요? 이래요. 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건 뭐 재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교환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친구들이 출제한 시험지를 직접 처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한 학생이 시험지를 다시 갖고 와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채점을 하고 선작도 해줘요. 자, 이 과정에서 어머님도 어떨 것 같으세요? 내용을 모르거나 그러면 본인 문제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선작을 할 수도. 자, 여기에서 바로 메타인지가 부각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최지력을 마지막에 선생님이 수업 안에서 피드백을 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저희가 이제 주 1회 개별 피드백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지도 하면서 이 친구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아이들이 직접 시켜봤는데요. 처음에는 잘 못해요. OX밖에 못 만들죠,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아주 이제 전문적인 시중에 문제집처럼 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면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풀어주시고요. 옆에는 제가 조금씩 친구한테 만드시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눈에서 볼 수가 있어. 실제 미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난도 문제가 변형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시험도 어려워지고 장애 방지의 중요성이 날로 퍼지는 상황에서 자, 이제는 공부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전보다 설명드리기 전보다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11월 달까지 수학과 일의 과정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가기 직전에 저희가 2학기 과정을 살짝 개념을 조금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고, 자,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아이들이 이때는 결정이 다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편성이 돼서 이 학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학교의 출제력에 맞게, 진도에 맞게, 문제에 맞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꺼내고, 배운 것을 꺼내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능력을 저는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강의를 얼마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꺼내서 쓸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분들께서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방학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성실하지 않도록 저희 학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밀착하겠습니다. 당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과 팀장 오윤지 학원이라고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 저는 제목을 다른 걸 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줬어요. 이 120대 1000. 이게 과연 뭘까?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이게 뭘까? 영어과에서. 근데 좀 길어지게 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0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중학교 때 영어 시험에 나오는 첫 한 번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번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1000개는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맥시멈 제일 많이 나오는 학교를 기준으로 잡긴 했는데요. 보통 거의 8배 정도?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갑니다. 저희 뭐 평소 지문 뭐 100지문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보면. 네, 거의 체크한 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저희가 보게 되는 영어 문장에 한 번 시험 볼 때 보게 되는 영어 문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저는 어머님들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좀 자랑이긴 합니다. 이 두 학생이 두 학생이 들어온 시점도 다릅니다. 근데 내신이 이 아이는 중학교 때 189, 그리고 이 아이는 198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근데 첫 시험에서 등급이 1등급 90점대, 3등급 60점대.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옆에 있었던 189에서 1등급이 나온 이 학생은 10점 아래였죠, 사실은.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 과정을 저희랑 중3 때 거쳐왔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 과정 수료라고 되어 있죠, 유명해서. 근데 이 학생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에요. 지금 1학년. 네, 같은 학교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예비고를 전혀 보내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10점이나 되는 차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뒤집혔다라는 거. 어머님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차피 말할 말은 똑같으니까. 그럼 중학교 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알다시피 여기가 지금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근데 거의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문법적인 오류도 있었어요. 학교는 잘못 냈어요. 이 헤드라고 하는 이게 빠져 있었거든요. 문법상. 근데도 그냥 외우면 되는 정도. 그냥 외우면 누구나 다 붙일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빈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개인은 뭐 성격 같은 거예요. 성격이 정해져 있으면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동 과속성에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리미티드가 아니라 리스트릭티드. 이런 식으로 무슨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고 심지어 환경이 변하면서라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지금 중학교 때처럼 이제 학교 앞에 있는 학원 다니고 이러면 이제 본문 외워서 내신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네. 하지만 어렵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이 추락하고 왜 내신이 어려워질까? 라는 건 사실 수능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그럼 어머님들이 절대평가라고 하면 90점 넘으면 1등급. 사실은 80점 넘으면 2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혹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평가 등급받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역대 큰일이 났죠. 저희가 알기로는 평소에서요. 저희 이제 아는 학생이었는데 평소에서 고려대 성균관대가 붙었어요. 정시로. 근데 영어 성적이 2등급이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능에서 영어 2등급인데 연대를 갔다? 고대를 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이 정도. 이 정도 6.2%. 근데 26학년도 이 수능에서 3.1%. 그럼 저희가 교육부에서 맞춘 1등급의 기준은 4%입니다. 근데 그거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거 3%보다 1등급 맞기가 더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영어를 절대평가니까 이러겠지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는 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1, 2등급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 윤유경 이번에 상상만 표현했죠. 그리고 또 윤유경 플러스 학원이 주로 갖고 있는 모토죠. 저희는 뭐 사고력, 문해력 이것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저희가 항상 모토로 삼고 항상 저희가 중요시 생각했던 그 부분이 1, 2등급을 떨어뜨리는 이유였어요. 첫 번째, 주대문이 이제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합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논리적 단절. 이게 문제예요.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전제나 어떤 미세한 논리가 이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찾으려면 이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고. 근데 아마 외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절대 1등급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랬죠. 내신 얘기했는데 왜 저 팀장이 나와서 왜 수능 얘기를 갑자기 할까? 내가 분명히 내신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거 고3 모의고사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고1, 2 모의고사는 당연히 동반 상승 같이 어려워집니다. 절대 한 학년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올라가게 되느냐? 지금 현재 평균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교재라는 게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좀 주력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안 그래요. 부교재들이 학교마다 되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 뭐다? 모의고사형 문제가 나오는 게 부교재예요. 그렇다면 결국 70% 이상의 내신에 다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학교들의 내신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수능이 올라간다면 내신이 올라가. 그렇다면 저희 학원에서는 항상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유형을 저희는 가르치면서 매주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문과 어법 기준으로 아이들이 반복 훈련시키다 보면 해석력, 속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내신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학원들도 다 내신 기간에는 내신 준비시키다 4, 5주 전에요. 그렇다면 윤유경은 뭐가 다를까? 윤유경은요. 그냥 수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피드백실에 가요. 피드백실에 가면 거기서 그 주에 배웠던 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공부할 수 있고 1대1로 개인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기출문제는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특히 요즘 서술형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서술형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맞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요 근래에 서술형을 확 올리니까 아이들의 점수는 그냥 떨어질 수. 그래서 저희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맞춤 서술형 교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풀리게 하고 그걸 지도해주고 첨삭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별 테스트를 통해서 스택별로도 약점을 보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학생별 다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저희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윤유경 저희 영어 아이들 되게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영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아까 말했던 정규 2번 수업에 첫 번째 이제 하나의 피드백이 들어오네. 개인 피드백이. 근데 아까 여기는 말씀드렸으니까 내려오면 주일의 개인 피드백에서 당연히 단어 시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술형만 얘기했지만 그리고 서술형 문항, 강화학습 그리고 자체 제작 저희는 만듭니다. 직접 만듭니다. 학교에 맞게. 그런데 트렌드가 변해요. 해마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맞게 또 만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선생님들 모여서 저희 연구팀 같은 그런 팀도 있어요. 교재 만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1월, 2월까지 과연 윤유경 영어과에서는 어떻게 아이들 학습시킬까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는 독해, 어법 구문 문서, 듣기, 그리고 어휘, 서술형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모든 걸 다 준비시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독해도 점점 쉬웠던 거에서 어려워지는 거고 어법도 마찬가지, 듣기도 어휘도 서술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기초 체력, 유형 적용, 실전 훈련, 학교별 진단, 선행 시작해서 선행 완성까지.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12월부터 2월까지 자체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만큼 공부했는지 어머니들께 리포트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 아이가 듣기가 얼만큼 부족하고 어휘가 얼만큼 부족했네, 문법이 얼마나 부족했네,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라고 할 때 저희는 선생님들이 어법 뿌리하고 그거를 수기로 이렇게 필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다 어떻게 수업해주고 또 PDF로 보내서 아이들이 집에서 복습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개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냥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도저히 그냥 딱 넘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고 예문으로 이걸 즉시 학습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백지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다 하나씩 정리를 해줍니다. 또.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어디에다가 이론이 이제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페이지 써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이걸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법은 저희가 말했던 저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제 독해가 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주제문 형광펜 칠하고 내용 정리 다 분석해주고 요즘 또 이걸 많이 봐야 돼요. 이 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답 선택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택지까지 다 완용을 해서 함정을 제거할 수 있게까지 저희가 다 만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는 이 페이지는요, 좀 잘 봐주세요. 저희가 내신 때 나가는 이 자료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나가냐면, 요즘 영어가 되게 길어요, 이게 정말.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영어인데, 스스로 말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이 된대요. 근데 해석은 됐는데, 선생님,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는 티처스 노트에 글의 흐름을 다 정리해줘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주제 다 정리해줘. 한국말과 영어로. 그리고 여기 어휘까지 정리. 그리고 또 여기는 분석, 구문 분석.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하는 것까지 다 이 학점에 다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갖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물어본대요. 너 어디 학원 다녀? 이렇게 물어보고. 윤유경? 그리고 그걸 보고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정리가 한꺼번에 딱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걸.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차별에 대한 관리, 피드백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드백실 어머님 단어 궁금하셨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막 지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희는 단어를 절대 객관식으로 보지 않고 주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학습을 통해서 겹치기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뜻을 직접 써야지만 이제 이것을 통과하고 갈 수 있는데 어머님들 이거 좀 보이시죠? 저희가 또 틀린 게 있어요, 일주일마다. 근데 이 틀린 걸 그냥 넘기지 않고 아이들이 글로 틀린 거에 대해서 누적 오답을 다 쓸 수 있게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막 못 가게 해놓고 절대 어머님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상담을 맡아보니까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가 재밌게 공부하면 좋겠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죠? 재미가 있으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 이런 거. 근데 저희 아이들 핸드폰 갖고 오거든요. 뭐 하고 있냐? 플래시카드 열어서 그거 외우고 있어요. 어머님들 여기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있다는. 계속 단어. 그리고 그거 못하면 또 어떻게 재시험으로 또 와야 되고 주말에도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이게 어머님들 좀 주의 깊게 봐주셔요. 다른 역사하는 학원들은요 이 서술형을요 그냥 찍어주고 넘기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제 학교에 맞게 작성 기준까지 만들어서 저희는 다 아예 이렇게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고 선생님한테 첨삭박을 갖고 갈 수 있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 요게 이제 한역
한일에서 핫한 서술형 문제인데요.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만들어 놓고 지문에서 찾아서 번역해서 단어를 넣어라.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학원에서 그냥 그저 분석 요 정도만 딱 끝내고 가면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단어까지 체크해서 이 단어의 형용사 버전, 동사 버전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 주는 수업과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점 요소 하나하나까지 다 청작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1점 나가, 2점 나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준비해야 돼. 너네 이거 해야 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듣기도 저희가 방학 때 주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게 듣기는 몰아서 한 번에 딱 하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듣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동안에 클릭 카드를 아까 있었던 그 프로그램 활용해서 넣는데 절대 저희는 학년이 2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 거 듣기하지 않고요. 수준별, 자신 수준에 맞는 이제 듣기에 반에 편성이 돼서 듣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 어머님들이 힘드실까봐 좀 빨리 속도를 냈어요. 사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윤유경 플러스 학원에 영어과를 보냈는데 그래서 뭐 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데? 대체 애들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데? 라는 게 저는 어머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처음에 보내라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해줄게. 보세요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끝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고 수능을 보고 나가느냐 아이들이.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건 선생님들이 해준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직접 한 건데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근거를 남기고 그러면서 낯선 지문이 나오고 이제 모르는 지문이 나오고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풀면 자기들이 형광펜으로 주제문을 체크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손수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희 지금 수행평가 그죠? 생기부 근데 이거 어떻게 준비시키실 거예요? 그쵸? 학원이라는 세기부 학원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죠. 네, 그럼 그때 저희는 봐요 아이들 거. 저희가 또 코치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지지만 과목별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발표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영어 발표도 있더라고요 자유로.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저희 학원을 보내면 따로 준비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 165의 영어가 이제 전교 1등이 탄생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사실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영어가 좀 힘든 친구였어. 사실 다른 과목이 더 강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아이가 저희 학원에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정말 너무 이쁘게. 그래서 왜 전교 1등을 찍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드디어 왜냐면 다른 아이들 다 성적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저희 평도 이번에 100점. 한광부, 비정부, 뭐 기타 등등 여기 다 못 썼어요. 사실 실제로 너무 많았는데 잘하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내주신다면 정말 여기에 이름 올릴 수 있게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Q&A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을 살짝 적어봤는데 어머니들 눈으로 한 번씩만 그냥 봐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가 하자였잖아요. 영어과이자 윤유경 학원을 대표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시간이 쌓아온 신뢰.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시간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의 신뢰에 대한 단 하나의 부담은 당연히 성적이겠죠. 그리고 대학. 저희 컨설팅까지. 그쵸, 어머님들. 그리고 그걸 저희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반드시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